기회가 있으시다면 밑에 출처로 되어 있는 감사원의 전력거래 운영 실태 감사 보고서라고 있습니다. 요 따옴표에서 전력거래 운영 실태 감사 보고서라고 구글 같은 데 치시면 PDF 파일이 떠 있습니다. 근데 개인이 읽으시기엔 되게 힘든 문서인데 전체적으로 전력거래가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하는 데는 참 정리가 잘 되어 있는 문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이런 강연이 있을 때마다 초추천 드리는 글이고요. 자, 대략 어떻게 되는지를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가지 파트가 있습니다. 지금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후에 4강에서 나오는 PPA나 전력거래와 관련한 쟁점을 이해하는데 현재를 이해하는 것이 있어야 이후에 도움이 되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큰 틀에서는 전기를 발전, 송전, 배전 이래가지고 전기를 생산하는 사람이 전력거래소를 통해서 한전에다 전기를 판다.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아마 뭐 이렇게 협동조합이나 요즘 그 전력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 시스템이 굴러가는지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사업자의 시각입니다. 전기를 하는 발전 회사 입장에서는 자, 내가 내일 하루 전입니다. 하루 전날 내일 내가 갖고 있는 발전기를 돌릴 수 있어요 라고 먼저 전력거래소에 알려줍니다. 왜냐면 발전소 망가졌을 수도 있고 뭐 중간에 정비를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겠죠. 아무 문제 없어요. 나는 돌릴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먼저 해주는 거죠. 그러면 그 전날에 있었던 데이터들을 전력거래소는 다 모아가지고 발전기들을 킬지 끌지를 계획을 세웁니다. 일단은 전력 수요를 예측하고요. 전력 수요 예측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발전 비용이 제일 싸게 드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짜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그 각각의 발전기마다 자 내가 다음날 전기를 공급할 수 있어요. 나는 1kWh에 100원이에요. 누구는 150원이에요. 누구는 200원이에요. 라고 투차를 하는 겁니다. 자, 내가 생산하는 전기는 그렇게 되는 거니 내 발전소를 킬지 끌지를 알려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전력거래소가 모아가지고 당일날 너희 있는 발전소 꺼 이거를 신호를 주는 겁니다. 이렇게 전력거래소에 등록되어 있는 회사들에게 이제 신호를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발전기가 실제로 돌고 나서 야 너희 전기 썼으니 그거만큼 다음에 돈 줄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기본 시스템은 굉장히 간단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한전은 그것을 모아가지고 전기 쓰는 소비자들한테 전기요금을 내면 그 전기요금 받아가지고 전력거래소 통해서 전기 생산하는 곳에 전달해주는 이런 이제 기본적인 얼개가 된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현재 등록되어 있는 전력거래소에 꺼 이렇게 할 수 있는 회사가 몇 군데나 되느냐? 약 3,000군데, 3,500군데 정도가 됩니다. 전력 판매 사업자는 한 군데죠. 한전만 팔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전 자회사 6군데, 일반 발전회사 20군데, 재생에너지 발전사가 3,400군데 정도 됩니다. 아까 발전기 전체 대수는 약 7만 개나 된다고 했는데요. 그렇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발전기 전체 중에서 회원사로 등록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고요. 한 회사가 여러 개를 갖고 있기도 하고 이런 겁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전력거래소에서 발전기를 꺼라고 하는 그 신호를 수용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그 수용이 안 되면은 여기 회원사에 등록이 될 수 없는 거고, 그거는 그냥 자기가 알아서 쓰는 자가용 발전으로만 쓸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그러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다만 재생에너지의 경우에는 발전기 특성상 태양광을 내가 키고 싶다 해도 해가 안 떠 있으면 안 될 거고. 풍력을 내가 돌리고 싶다 한들 어쨌든 바람이 안 불면은 전기를 생산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임의로 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끄라고 할 수는 있어요. 요즘 제주도에서 나오는 이슈들이 그겁니다. 전기가 너무 많거나 내지는 전력 공급에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 너네 발전기는 키지 마. 이렇게 강제는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이제 자가용 사업자, 구역 사업자 이런 부분들 해서 약 3,000개 정도의 업체가 현재 등록이 되어 있다.
자, 기본적으로 그 표를 조금 더 복잡하게 쓴 건데요. 기본적인 원리는 아까랑 비슷합니다. 수요 공급의 곡선에 따라서 수요를 예측하고요. 그 수요 예측한 것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요금들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기준 용량 가격이라고 나옵니다. 이게 뭐냐? 자, 내 발전소는 기본적으로 100메가짜리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전력거래소에서 키라 끄라라고 요구하면은 저희는 그거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라고만 돼 있으면은 내가 발전소를 키지 않더라도 용량 요금이라고 하는 그 요금을 줍니다. 내게 예를 들어서 내 발전기 용량이 100메가다. 그러면 100메가에 해당하는 만큼의 돈을 주는 거죠. 왜냐면은 나는 전기를 판매하고 싶은데 전력거래소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고서는 필요 없으니까 키지 마라고 해서 안 킨 거잖아요. 그럼 난 전기를 만들 수 있는 기회조차도 아예 안 준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용량의 접속이 되어져만 있다면은 발전기를 키지 않더라도 용량 요금이라는 것을 계산해서 주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나중에 뒤에 한 번 더 나오니까요. 한번 보실게요. 자, 그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그래프 그린 겁니다. 아까 제가 하루 동안의 전기 수요가 이렇게 들쑥날쑥한 거를 보여드렸죠. 하루 동안의 전력 수요가 이렇게 들쑥날쑥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현재 상태에서는 자, 모든 발전기들에게 너희 다음날 킬 수 있는 거면은 1kWh에 얼마니? 라고 전부 다 써서 내라고 하는 거죠. 그럼 가장 싼 놈부터 키기 시작을 합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핵발전소가 제일 싸고요. 그 다음에 석탄화력발전소, 그 다음에 가스, 뭐 이런 순서대로 차곡차곡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실게요. 새벽 4시예요. 새벽 4시는 전력 수요가 가장 작을 때입니다. 모든 핵발전소 다 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유연탄 발전소를 키려고 하는데 전기가 남아요. 그럼 위에 몇 개는 안 돌리는 거죠. 걔는 안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때 나오는 요금 중에서 가장 높은 의 가격을 쳐서 전체적으로 주게 됩니다. 이건 다음번에 한번 나오니까요. 그건 한번 다시 말씀드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시간대별로 전력 수요에 따라서 발전기를 키우고 합니다. 자, 오후 3시 한번 보실게요. 전력 수요가 많아졌어요. 모든 핵발전소 다 돌렸고 모든 석탄발전소 다 돌렸고 국내탄, 중유, 가스까지 다 돌렸어요. 그래야 발전소 전력 공급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가스 복합 화력 같은 경우는 새벽에는 안 돌다가 낮 시간부터 돌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신호에 따라서 발전기들이 키고 끄고가 되는 겁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인 게 그 다음번에 요걸 한번 먼저 보고 앞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요거는 있고요. 자, 그거를 이제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4시와 5시로 나누어서 해본 겁니다. 제일 왼쪽 편에 총 설비 용량. 자, 발전기들이 쭉 있는 겁니다. 핵발전, 석탄, LNG, 기타 있죠. 근데 이 중에서 빨간색으로 있는 10번 발전기, 14번 발전기는 뭐 중간에 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음날 못 돌립니다. 뺀 거죠. 입찰 용량 이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하루 전날 넣는다 그랬죠. 자, 발전기 1, 3원부터 해서 3.1원, 3.2원 쭉 해서 40원, 80원, 200원까지 쭉 적어서 놓습니다. 이거를 이제 순서대로 딱 넣는 거죠. 자, 지금 4시 현재, 새벽 4시 현재 전력 수요가 있는 걸 봤더니 발전기 6번까지만 돌리면 되겠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발전기 7번부터는 안 돌리는 겁니다. 6번까지 돌리는 거죠. 이때 발전기 6번의 가격이 1kWh당 40원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이때 4시 현재 돌린 발전기 1, 2, 3, 4, 5, 6번 앞에 모두 40원씩 주는 겁니다. 이 가격을 S&P 가격, 개통 한계 가격이라고 부릅니다. 이 개통 한계 가격은 계속 바뀌는 거죠. 자, 오후 3시로 넘어갔어요. 전력 수요가 점점 늘어나니까 발전기 12번까지 81원까지 발전기를 돌리게 되는 발전기 12번까지 돌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3시 현재의 S&P 가격은 81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모든 발전기들에게 돈을 주는 거죠.
왜 이렇게 돼 있는 거냐? 굉장히 독특한 시스템인데요. 각각의 발전기마다 투차를 하지만 실제로 전기를 주는 기본이 되는 그 기본은 S&P 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전력 가격을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당연히 누구는 굉장히 많은 이익을 보게 되겠죠. 아까 보시면은 밑에 발전기 1번 이건 아마도 지금은 핵발전소일 거거든요. 핵발전 단가와 관련해서 논란이 많습니다만은 한수원에서 적어내는 입찰 단가가 현재 제일 싸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는 1kW에 3원이라고 적어냈는데 오후 3시에 발전기를 돌렸더니 81원을 주네? 이렇게 좋은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러면 너무나 큰 이익이 가는 거니까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깎는 계수를 둡니다. 이게 정산 조정 계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뭐냐? 실제 발전소에서 들어가는 그 비용이 얼마인지를 계산을 해서 소수점 넷째짜리까지 맞춰가지고 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자 너희가 예를 들면 81원이다, 80원이다라고 예를 들어볼게요. 80원이면 80원을 다 주는 거냐? 아닌 거죠. 석탄의 경우, LNG의 경우, 핵발전의 경우 100%를 안 주고 0.01, 0.04, 0.02 이런 식으로 100% 1을 주는 게 아니라 20%, 30% 아니면 0.00001% 이렇게 적게 주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 왜 그러냐면요. 실제로 전력 단가를 계산하는 방식들이나 이런 것들이 시장 가격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책정하는 방식은 발전사에서 우리 전기 생산하는데 돈 이거만큼 썼어요. 내지는 발전소 건설하는데 돈이 이거만큼 들어갔어요. 이거에 대해서 보존 안 해주면 우리는 전기 생산할 수가 없어요. 라고 하면은 여기 오른쪽 보시면은 적정 투자 보수율이라고 돼 있죠. 적정한 비율만큼 우리가 챙겨줄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발전 사업자들이 마이너스가 나면은 정산 조정 계수를 높여서 돈을 더 많이 받게 하고 너무 과하게 이익을 보는 것 같네? 그럼 다음번에는 정산 조정 계수를 낮춥니다. 보면 적용 일시를 보면은 한 달에 한 번 바꾸기도 하고요. 서너 달에 한 번씩 정산 조정 계수를 바꾸기도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그 전력 거래 시스템에서의 이 시스템은 그때 상황이 다릅니다. 이 사실 감사원 감사 보고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런 정산 조정 계수 시스템들이 문제가 많고 이런 것들을 좀 근본적으로 손을 봐야 된다라는 하는 것이 이제 내용이고요. 이게 왜 이런 복잡한 시스템들이 만들어졌느냐? 과거에는요. 한전이라는 하나의 회사에서 발전, 송전, 배전을 모두 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한전 내에서 아이고 요 부서에서 수익이 많이 나면 저 부서로 좀 넘겨주고 요 부서에서 수익이 많이 나면 저 부서로 넘겨주고 이렇게 하면 됐던 거죠. 근데 실제로 이제 완전히 분사가 되고 난 다음에는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당시에는 딱히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적정 투자 보수율만큼 내 챙길게 이렇게 하는 좀 복잡한 룰들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사실 이 룰이 계속 갈 수 있을 거냐, 이 룰이 만들어진 지 한 20년 됐거든요. 계속 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물음표를 좀 취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논란이 많아요. 어떤 부분에 논란이 많냐면요. 이 정산 조정 계수는 공기업, 발전 자회사들 6개에 대해서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 기업은 또 이걸 기본적으로 적용을 안 받아요. 왜 이렇게 되어 있느냐? 자, 아까 그 그래프를 보시면 나오는데요. 가장 밑에서 발전기를 돌리는 애는 핵발전소입니다. 한수원 거죠. 네. 그 다음에 있는 애들은 석탄화력발전소죠. 최근 들어서야 석탄화력발전소를 민간기업이 운영하기 시작했는데 과거에는 민간기업은 다 LNG 복합화력발전소만 운영을 했던 거거든요. 사실상 S&P 가격대로 전기요금을 책정해서 전력 가격을 줘도 그게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근데 최근 들어서 민간 발전 사업자들이 석탄 화력도 하고 있는 데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안 맞는 거죠. 주먹구구식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정산 계수를 공기업만 하지 말고 민간 기업도 적용해야 된다는 요구. 아니면은 아예 이런 거 필요 없고 새로 요금 체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새로 만들어야 된다는 요구. 이런 것들이 그때그때 계속 충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자, 아까 이제 안 하고 넘어갔는데요. 아까 보신 이제 그 전체 통계랑 비슷한 통계입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2019년 이게 18년 데이터일 텐데요. 당시만 하더라도 사업자가 한 1,800개 정도 됐던 것이 아까 3,500개까지 늘어난 거 보셨죠? 최근 들어서 전력 사업자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생기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질문들이 나오네요. 가장 싼 거부터 돌린다는 게 뭐가 싸다는 건가요? 연료비, 발전소 건설비. 네, 좋은 질문입니다. 가장 싸다는 것은 누가 판단하느냐? 사업자가 판단하는 거죠. 내가 1kWh를 얼마에 팔 건지를 내가 적어서 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가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적어내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정산이 이루어지긴 해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당연히 거기에는 연료비 포함되고요. 발전소 건설비, 운영비 뭐 이런 부분 다 포함이 됩니다. 다만 쟁점이 있는 게 있어요. 핵발전소와 관련해서는 여기에 폐로 비용 그리고 사용 후 해결료 처분 비용이 계산은 돼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계산돼 있지 않다고 하는 논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논란이 있는 거고요. 그 위에 보면은 우리나라 전력의 생산 원가 자료가 충분히 공개되고 있나요? 예, 한전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게 되면요. 얼마 전부터 매년 1년에 한 번씩 원가 데이터를 A4 한 넉 장 정도로 실제로 표는 한 장 정도입니다. 공개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는 신뢰인 거죠. 이게 과연 적절한 충분히 공개가 되고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역시나 논란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나 이게 한전이 민간 기업이 아니라 공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 내용에 대해서 공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요구들이 계속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질문 한 개를 위에 거를 하나 빼먹었는데 마우스가 없어서 자. 아까 있었던 질문 중에 제가 한 개 빼먹었습니다. 1차 에너지 총 소비량에 대한 데이터도 있던데 이것과 전력 총 공급량은 같다고 보면 될까요? 이것도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게 숫자가 많다 보니까 많이 헷갈리시는데요. 1차 에너지의 총 소비량은 우리가 석유, 석탄, 천연가스, 전력 뭐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하는 그런 총양입니다. 그래서 전력 그 총 소비량하고는 전력 소비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실제 숫자를 비교해 보면 약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헷갈릴 때가 많고요. 그래서 1차 에너지에 대한 총 생산량, 총 소비량, 전력의 생산량 이런 것들은 서로 연관성은 있습니다만은 데이터를 보실 때는 좀 구분해서 보시는 게 나중에 안 헷갈리십니다. 예. 저도 그것 때문에 처음에 되게 많이 힘들었어요. 자, 질문이 또 하나 나오네요. 앞서서 나왔던 거에 대한 연결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2019년도부터 국내는 전력 소비가 감소하고 있는데 왜 감소하고 있나요? 선진국들은 감소 소비가 보인다는데 왜 그렇게 되고 있나요? 제일 큰 거는 에너지 효율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가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만 얘기를 합니다. 한등 끄기. 불필요한 거는 왜 좀 춥게 살자, 조금 어둡게 살자 이 얘기만 하는 건데요. 똑같은 에너지를 사용하더라도 효율이 더 좋게 되면은 더 밝을 수도 있고 더 따뜻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에너지 효율이 좋아지다 보니까 전력 소비가 많이 줄어드는 것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인구하고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2020년도 처음으로 인구가 줄지 않았습니까? 인구의 그 상황하고도 같이 맞물리고 있고요. 그리고 산업 구조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중화학공업, 자동차, 조선, 철강 이런 에너지를 많이 쓰는 업종에서 사실
에너지를 적게 쓰는 업종으로 산업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당연히 에너지 소비량이 줄겠죠. 전력도 마찬가지로 줄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많이 전력 수요나 에너지 수요 자체가 이제 주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고요. 한국의 경우에도 에너지 효율이 최근 들어 굉장히 좋아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게 서로 상쇄 효과를 일으켜요. 예를 들면 에너지 효율이 좋아지는 속도보다 그해 굉장히 추웠다. 그래서 집집마다 전부 다 전기 히터를 열심히 틀었다. 이러면 이게 역전되는 거죠. 이런 종류의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전체적으로 다각적으로 보는 것들이 필요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진도를 나가 보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중요한 건데 넘어갔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발전소를 갖고 있다면은 그 안에서 정산을 받는 요금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S&P 가격이다. S&P 가격은 그 시간대에 개통해서 쓰는 여러 가지 발전소 중에 가장 비싼 놈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부수적인 가격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용량 요금이 있어요. 내 발전기의 용량이 전력 설비 연결이 돼 있으면은 그거만큼 나한테 비용을 주는 거죠. 간혹가다 언론에 보면 이런 내용 나옵니다. 발전소 안 돌렸는데도 돈을 주는데 이건 문제가 많은 거 아니냐. 이건 사실 좀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쨌든 전력 계통에서는 그만큼의 스페어가 항상 필요해요. 예, 언제 전력 수요가 늘어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만큼의 용량이 여유분이 확보가 안 돼 있다면 사실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용량만큼을 챙겨주는 것은 있을 수밖에 없고요. 다만 너무나 여유 용량을 많이 남겨주게 되면 비효율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줄이는 것이 좋으냐, 이것에 대한 논란들이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지금 현재 전력 수급 기본 계획상 22% 정도의 전력 설비 예비율을 갖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이게 22%가 아니라 15%였거든요. 그전엔 8%였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용량의 그 여유도가 최근 들어서 많이 많이 든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논란들은 있습니다. 어쨌든 용량 요금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채워지게 되는 거고요. 나머지 것들은 조금 전문적으로 좀 들어가긴 하는데요. 어쨌든 큰 틀으로는 두 가지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태양광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풍력도 마찬가지고요. 재생의 에너지의 경우에는 S&P 가격만 공급받지 않는 거죠. S&P 플러스 REC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그 시간대에 가장 높은 발전기가 갖고 있는 개통 한계 가격이 S&P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대에 80원이면 80원, 100원이면 100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태양광이나 풍력을 갖고 있는 발전 사업자들도 S&P 가격은 돈을 받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정산 조정 개수의 경우에는 공기업만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개인이 갖고 있는 태양광 풍력은 적용이 안 돼요. 공기업이 갖고 있는 태양광 풍력도 정산 조정 개수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그냥 그 80원이면 80원은 그냥 받는 거죠. 근데 플러스에서 두 번째 수익이 하나 더 있습니다. REC가 가격이라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현재 주요 발전 사업자들에게 재생에너지 의무 비중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너희는 전기를 많이 생산하는데 너희 생산하는 전기의 10%는 반드시 재생에너지로 생산해. 이런 의무 할당이 되는 거죠. 이런 RPS 제도라 그럽니다. 그 의무가 할당되어 있는 거죠. 내가 석탄 화력 발전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가 아닌 거죠. 하지만 내 전력 생산 중에 10%는 반드시 태양광 풍력 같은 걸 채워야 됩니다. 근데 내가 그거만큼의 돈을 안 갖고 있어요. 내가 그 태양광 발전소 풍력 발전기를 운영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제도가 REC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개인적으로 풍력 태양광 발전소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딱지를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생산한 전력의 10%만큼을 태양광이나 풍력업자들에게 샀어요. 전기를 샀느냐? 아니죠. 전기는 한전에 팔았으니까 나는 전기를 산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딱지를 산 겁니다. 그래서 이 딱지를 사고 팔 때 돈을 정산을 받는 거죠. 내가 태양광을 갖고 있으면은 그만큼의 REC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석탄 화력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다른 화력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가중치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태양광 패널을 지붕 위에다 설치했는지, 논밭에다 설치했는지, 용량이 큰지 작은지, 풍력 발전의 경우는 해상 풍력인지 이제 육상 풍력인지에 따라서 내가 발행할 수 있는 REC가 1만큼 발행할 수 있다면 밑에 보시면 1.2, 1.5, 0.7도 있죠. 0.7은 이제 최근 들어서 문제가 생긴 산지 태양광 같은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산에 태양광을 해서 내가 100만큼의 전기를 생산했으면 REC 딱지를 100만큼 발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70%만 발행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당연히 나는 수익이 그만큼 줄겠죠. 그 얘기는 정책적으로 산에는 태양광 하지 마.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두 개의 것을 갖고 있게 되고요. 최근 들어서요, 이 S&P 가격이 굉장히 많이 급락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지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뭐 그런 이제 논란들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류의 발전기를 갖고 있느냐? 나는 민간 사업자냐 공기업이냐에 따라서 전기요금을 책정하는 기준들이 완전히 다르다. 자, 질문 하나 왔네요.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S&P 가격에서 가장 위에 거니까 요거 중요한 이 점 원고 질문드립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태양광이나 풍력의 경우에는 켜라 꺼라 신호를 주기가 굉장히 좀 애매한 게 있어요. 이 재생에너지는 기본적으로 키라고 명령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애들은 켜져 있는 거죠. 끄라고 할 수는 있어요. 네. 그에 대해서는 당연히 적정 정도의 비용을 주는 거지만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의 경우에는 그냥 내가 햇빛이 있고 전기를 생산한다면 S&P 가격의 가장 최고의 선을 그냥 받는 거예요. 예. 현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게 운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뭐 가동하라고 신호를 줄 수 없기 때문에 태양광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매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